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기본서 표입니다. 164페이지 펴시고 기본서요. 재산세 단원별 학습 포인트 읽어보시고 두세 문제 출제 예상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개요 및 과세 대상에서 여러분들 과세 대상은 하나 정도 그 문제, 독립한 문제로 나온 적도 있지만 종합 문제에 대비하니까 별표시 하나 씌고 보겠습니다. 의 읽어보시는 거고요. 다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재산세요. 재산세는 과세이율 현재 법률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에서 납세 고지서를 지자체장이 발부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인데, 다만 특별시 구의 경우는 특별시세 및 구세다.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얘기냐, 서울특별시요. 우리나라는 특별시는 딱 서울 한 군데죠. 서울특별시. 서울에 특별시에 만약에 노원구에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100을 내잖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그 50%는 특별시세로 들어가요. 서울특별시세로. 자, 그리고 나머지 50%는 이게 이제 자치 구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왜 그러냐면 서울은 그 똑같은 같은 서울에서 여러 구들이 여러 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구들마다 지방 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강남, 강북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 50% 받아가지고 이거 자기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구에 골고루 배분해 줍니다. 자, 그런데 특별시만 이렇게 서울특별시만 예외적으로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재산세 과세 주체는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거 예외적인 거고 서울특별시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특징은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라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는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당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즉 지자체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는 인세적 성격도 있다는 거 한번 읽어두시는 거고요. 시험에서 인세냐 무슨 세냐 직접 나오진 않고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고, 과세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량과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무엇에 따라서 할까?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이 있죠. 6월 1일에 재산세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데,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다 그러면 자,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납세 고지 후에, 거기서 발부된 후에 납부정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하루만 딱 지나도 몇 프로요? 3% 갈고요. 그 다음에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66%인데 여기 오타가 있네요. 0.02%, 여기 가로를 0.6%를 지워요. 가로에 있는 0.66%를 지우고 0.02% 곱하기 30일. 그래서 0.66%가 되는 거죠. 오타가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물납과 그 다음에 분할납부가 허용이 됩니다. 물납과 분할납부가 다 허용이 되고,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허용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도 한번 보고 가면 됩니다. 오타 이거 수정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내용 설명드렸고, 물론 재산세는 이제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죠.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소액징수 면제 규정을 둬서 고지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고요. 이따가 또 나옵니다.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읽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 대상 5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가지인데,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5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과세상 재산 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 공무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무상 등재량과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 보세요. 공무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 공무상 등재량에 따라 부과한다. 그래서 사실상 현황이 아니라요. 아까 얘기 드렸죠. 나대지 상업지역 나대지에다가 상추 심어져 있다고 그래서 여긴 농지, 그럼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럴 때는 무엇에 따라? 공무상 등재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공무상 등재량에 따른 부과.
재산세 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하는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냐?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허가받지 않고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고 재산세 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자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낮아지는 이런 경우요.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사용이 일시적으로 사용한다거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해가지고 공무상 등재함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이 일시적인 거라든가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자 일시적인 사용이라든가 사용이 일시적이라든가 무허가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이런 경우에는 공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럴 때는 공무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니까요. 어떤 거냐면 우리 토지요.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지적 공부상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합니다. 지적 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공유수매를 매립간척하고 준공 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포함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포함합니다. 예선 시험에 재산세 대상의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는 토지 대장상 등재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아닙니다. 토지 대장상 등재되지 않은 토지도 대상이 됩니다. 실질과세원 직상 등기 등록 허가와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요. 건축물 봅니다.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자 여기 보세요. 레저 시설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골프 연습장이요. 자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 또 공부상 또 그다음에 건축물은 공무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하고 공무상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나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도 어떻게 한다? 대상이 됩니다. 실질과세원 직상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는 거고요. 주거용 건축물은 자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기 때문에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에는 원래 주거용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재산세에서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 상가하고 주택하고는 다르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주거용 건축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인데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요 여기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주택은 따로 즉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 대상에서 제외해서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통합해서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자, 그러면 그 바닥 면적이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봅니다. 20배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자, 여기 이런 내용을 읽어보시는 거. 다가구 주택이요. 자, 옳은 지문으로 한번 나왔다고 했죠.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에 하나의 구역이 된 주택으로 본다는 거.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공동주택과의 과소형평을 해서 뭘 판단할 때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옳은 거 지문으로 나오는데 바꿔서 나오면 다가구 주택을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자, 이 경우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는 거 읽어두시고요.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요. 여기 이렇게 딱 사각형을 해놓습니다. 1동 건물이요. 건물 한 개 동. 네, 자 보세요.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된다. 그러면 1동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면적이 크다고 전부 주택 그러면 틀려요.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 그래서 주거부만 주택이지 주거 면적이 크다고 전부 주택 그러면 틀리고
이거는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에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주택 부속 토지와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구분한다. 주택 면적이 60, 상가 면적이 40이면 부속 토지도 60%는 주택 부속 토지로 40%는 상가 토지로 과세한다는 얘기고. 자, 여기 1구 건물이요. 하나의 구역이 된 1구 건물, 하나의 구역이 된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용 대 사용된다. 그러면 얘는 주거용 사용면적 항상 몇 프로? 50%. 주거용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얘는 주택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거용 사용면적 50%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설명드렸고, 우리 쿵쿵 따버전으로 외웠고요. 그 다음에 3번 잘 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건축보통 관계법령에 따라서 허가받을 건축물인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 받아야 할 주택인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몇 프로요? 50%. 자,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이다. 자, 그러면 무허가 면적이 50% 이상이다. 무허가 면적이 그러면 무허가 면적 50%면 걔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이 건축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 부속 토지는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원래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오고 과세하거든요. 자,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 그래서 주택의 부속 토지 아니라는 거. 주택의 부속 토지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는 뭐 그냥 대상이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이걸 잘 여러분들이 요 3번 내용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잘 알아둡니다. 선박항공기는 그냥 대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제목만 아시면 되고요. 요거 대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대상, 토지 구분입니다. 요거는 독립한 문제로 지금 29회 때는 하고 31회 때는 그냥 토지 이용 구분에 대한 지문만 나온 건데 어떻게 본격적인 독립화 문제로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토지 구분 나올 때도 됐고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이거 우리가 토지 구분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계셔야 됩니다. 토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나 종부세에서 우리가 응용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를 구분하는지. 자, 여기 보세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여기 보세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이렇게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 대상으로 이제 구분한다는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 자, 토지 성격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농지 1000평, 나대지 1000평, 공장용지 1000평이 있는데 면적 똑같다고 세금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건지. 재산세 토지 구분이요. 이거는 여러분들요. 여기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들. 화면을 봅니다. 우리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는 그 바탕에는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바탕에 있어요. 왜냐하면 자, 토지는 워낙 공급이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바탕에 있는데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또 토지는 효율성 있게 효율적으로 이용해라. 효율성 있게.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또 그다음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자,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또 생산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상업적 목적 토지도 있고요. 나대지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또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나대지 잡종지에다가 무허가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있죠.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이것도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아예 없는 토지로 봐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치성 재산 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치성 재산 토지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고급 오락장용 토지요.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고,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이런 고부락장 토지, 또 그 다음에 골프장용 토지 이런 것들이 사치성 재산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이렇게 나눴는데 크게요.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인데 여러분 임야는요 제가 여기다 꼭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여러분들이 어디 시골에 임야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해요. 제가 여기서 꼭 표시한 이 임야는 나중에 보지만 법률에 열거가 되어 있는 공익목적의 산림보호 육성 등을 위한 법에 열거되어 있는 공익목적의 일정한 임야들은 농지목장과 함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0.07%, 007%, 낮은 저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얘네들은 토지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자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고요. 공장, 생산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어요. 근데 공장은 농지 목장보다는 자연환경을 좀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세율이 조금 높아요. 농지 목장보다 0.2%예요. 0.2%. 그렇지만 여전히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합니다. 저율의 세율을 정해서 얘네들은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럼 다시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한다?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저율 분리대상 토지라는 말을 보면 그 예를 뭘 떠올려? 대표적으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를 떠올립니다. 저율 분리대상 토지라는 말을 보면. 그 다음에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로 얘네들을 모아서 소유자별로 같은 이 상가 토지 같은 것들끼리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아까 경기도 만약에 안양시에 A 상가 토지, B 상가 토지를 갖고 있다 여러분이 그러면 소유자별로 A 상가, B 상가 토지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 의미예요. 별도로 얘네들끼리 모아서 합산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흔히 상가 토지 같은 거,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구분합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는 말을 봤다. 그럼 뭘 대표적으로 떠올려? 얘를 상가 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떠올립니다. 상가 토지 같은 것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또 나대지나 잡종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얘네들 짬뽕이니까 종합적으로 모아서 또 역시 같은 유형의 얘네들 토지끼리 소유자별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저를 보세요. 나대지 잡종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만 종합이 아니라 여기 분리 대상이나 별도 합산해서 튕겨져 나간 애들은 다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적법에서 우리 딱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공시법, 우리 딱공 공시법. 예? 딱공 공시법 뭐 특강도 하고 그러던데? 아직 안 했네? 예. 자, 서운하게 잘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알잖아요, 여러분들. 딱공 공시법인데. 우리 배 교수님한테 딱공 공시법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뭐 있냐면 1번부터 28번까지 지목 있잖아요. 근데 1번부터 27번까지 지목에 속하지 않아. 그럼 다 뭐가 돼? 28번 잡종지 되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지목을 그럼 뭐가 돼? 잡종지 찍으라고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28번 잡종지. 그것처럼 자, 여러분 보세요. 분리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애들은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나대지 잡종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와 함께.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는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정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대상 토지를 과세합니다. 근데 분리대상 토지는 이렇게 저율뿐만 아니라 뭐로? 고율로도 이렇게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크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 먼저 분리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분리대상 토지는 또 뭐하므로?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로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율은 몇 프로 고율이냐? 4%예요. 4% 고율입니다. 4% 세율이 정도예요. 자, 저 보세요. 토지 중에서 표준세율이 제일 낮은 것은 어떤 거냐면 토지 중에서 표준세율이 제일 낮은 것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007%가 토지 중에서 표준세율이 제일 낮아요. 또 제일 높은 것은 토지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은 고율분리상 토지,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가 4%로 최고 표준세율이 높고요. 저율분리보다는 일반적으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별도보다는 일반적으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종합보다는 고율분리상 토지 세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편수율이 제일 높은 거 낮은 것까지. 자, 그러면 다시요. 이게 전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토지 구분 끝이지. 다음 중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다음 중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끝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외가 됐다시 많단 말이지. 이제 교재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공부할 건데, 그래도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자, 다시요. 저율 분리대상 토지란 말을 보면 뭘 떠올린다고? 그 예를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용지. 그 다음에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란 말을 보면 뭘 떠올려?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상가 토지 같은 거 떠올리시고. 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란 말을 봤다. 그럼 뭘 떠올린다? 나대지, 잡종지, 그 다음에 무허 건축물의 부속 토지, 또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가는 애들 전부 다 종합. 그 다음에 고율 분리대상 토지란 말을 보면 뭘 떠올린다? 살성산 토지,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요. 이걸 딱 떠올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 지난 순환까지는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했는데, 일단 우리 이제 깊게 배우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자, 공부 다 한 다음에 보는 거예요, 기본서. 이건 공부 다 한 다음에. 토지용 구분을 다 배운 다음에 보시는 거지, 토지용 구분을 지금 보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분리대상 토지부터 해가지고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자, 그 자세한 내용을 공부할 건데, 잠깐만, 공부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열쇠처럼 토지용 구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뭔가 열쇠 같은 것을 제가 줄 건데, 그 열쇠를 먼저 갖고 가야 돼요. 토지용 구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열쇠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열쇠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농사 짓는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보세요. 농사 짓는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분리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농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농지의 절반은 토마토를 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막 심었어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막 심었습니다. 자, 농사를 잘 지었어요. 자, 근데 주변을 둘러봤더니 사실은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코엑스 근처, 땅값 그냥 비싼 그곳에, 자, 빈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침에 샐러리맨들 우르르 출근하는데 혼자 이른 아침부터 삽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토지는 아까 어떻게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효율적으로 이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효율적으로. 토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라든가 농지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데 농지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를, 자, 이런 데서 농사를 지으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지.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다시피, 자, 어떤 토지가 주거적으로 용도가 지정이 됐다면 주거적 용도로, 상업적으로 용도가 지정이 됐다면 상업적 용도로, 공업적으로 용도가 지정이 됐다면 공업적 용도로 이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거지. 땅값 비싼 그런 데서 농사 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있는 농지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아니다. 그래서 농지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로서 인정받지 못해. 원래 농지는 저율분리대상 토지잖아요. 007%. 저율분리대상 토지인데 농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데 있는 농지는, 자, 그러면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할 것이냐.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간 애들은 다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래서 이런 데 있는 농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해요. 원래 농지는 저율분리지만. 그래서 농지는 토지 이용구분 문제 풀 때 뭘 보냐면요. 위치를 봐요. 위치. 얘는 면적 제한은 없는데 위치를 보고, 농지는, 자, 토지용 구분제 풀 때 농지에 대한 토지 이용을 물어본다? 그러면 농지는 원래 저율분리지만, 농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저율분리. 저런 군, 읍면지역, 시골지역이라든가 도시지역 같으면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같은 그런 데 농지가 있으면 있어야 할 곳에 있어? 분리. 근데 농지가 이런 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 그럼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농지는 위치를 보고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분리. 농지에 토지용 구분할 때 있을 곳에 있지 않는 농지가 그럼 뭐가 된다? 종합입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이 있는데 목장용지가 있어요. 목장용지가 있는데, 목장은 역시 토지용 구분제 풀 때 열쇠가 필요한데, 얘는 위치, 있어야 할 곳에 있냐. 목장은 똑같아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목장이 만약에 이렇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있어야 할 곳,
있을 곳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집 옆에 목장이 있다고 쳐보세요. 우리가 목장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우리 목장을, 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목장 그러면 푸른 초원 위에 풀 뜯고 있는, 외국처럼 푸른 초원 쫙, 남미 아르헨티나 같으면 끝도 없는 그 대평원, 거기에 팜파스에서 소들이 풀 뜨면서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 걸 상상하거나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푸른 초원에서 풀 뜯고 있는 소는 대관령에서 여름철에만 잠깐 볼 수 있고, 예? 우리나라는, 자, 목장 그럼 뭐예요? 그냥 우린 밀집형으로 해가지고 그냥 조금 좁은 데다가 그냥 소들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 목장이 여러분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쉬는 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죽습니다, 여러분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옛날에 2000년대 중반에 2004년, 2005년, 2005년, 2006년, 2004년, 2006년 그 무렵에 경기도 이천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수강생이 서울에서 살다가 이사 왔어요, 이천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사 왔는데, 그 경기 쪽, 그러니까 산이 있어요. 산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뚝 둘러봤는데, 산에 산 바로에 산을 딱 끼고, 배우로 딱 끼고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도 좋고, 그냥 여기 아파트, 여기다가, 여기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냥 딱 보고서, 산 딱 있고, 그냥 조망 좋고, 여기 살야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집값이 싸니까 그냥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인데 직장 때문에 이제 신랑 직장 때문에 내려오는 거니까 그냥 딱 보고서, 여기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냥 딱 보고서 샀어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름에 무슨 일이 생겼냐? 창문을 못 열어. 냄새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산도 크지도 않은 바로 산 너머에 바로 뒤에 축사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목장 축사.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집값 떨어질까봐 어디다 말도 못하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빨리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장도 위치를 보는 거예요. 목장이 이런 데 있으면 목장 용도를 인정 안 해요. 자, 목장 근데 뭐도 보냐면 면적도 따져요. 목장은 면적도. 자, 그럼 목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쳐요. 있어야 할 곳에 있고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목장도 목장용지 인정 안 하니까 종합합산상 투지로 가세요. 근데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치고요. 자, 100만 평 푸른 초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100만 평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데, 저는 이런 푸른 초원 같은 걸 보잖아요. 푸른 초지를 보면 왠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푸른 초원 쫙 깔려있는 그런 걸 보면 막 푸른 초원을 풀밭을 뛰어다니고 싶어요. 푸른 초원을 막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돌뿌리에 걸리도 않았는데 괜히 걸린 것처럼 떼구를 하면서 몇 바퀴 풀밭을 둥글러. 그런 다음에 팔베기하고 있죠. 풀필이 불면서 뭉게구름 지나가는 거 보면서 낮잠 한숨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람마다 자기 취향이 있는 거지 뭐. 나는 그래요. 하여튼 낮잠 한숨 딱 자려고 딱 하는데 뭐가 휙 지나가, 저쪽에서. 그래서 딱 일어나서 보니까 타조 한 마리가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긴 타조 목장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푸른 초원을 뛰노는 타조떼 부리를 구경하려고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100만 평 푸른 초지에 타조 한 마리만 도망다니고 있어. 양치기게 쫓겨다니면서. 자, 그럼 여러분, 타조 한 마리를 위해서 자, 여기 타조 한 마리를 위해서 100만 평 푸른 초지가 목장 용지로 존재한다. 토지 효율적인 이용입니까? 아니지. 그러면 사람들이 나들이 잡종지에다가 새끼 돼지 한 마리 리본 이렇게, 저도 가끔씩 제가 보타이 하잖아요. 리본 넥타이 하는데, 가끔씩 새끼 돼지 한 마리에다가 요거 딱 리본 달아놓은 다음에, 얘는 새끼 돼지 베이브, 야 놀아라, 그런 다음에 풀어놓고서 여기 다 돼지 목장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법령에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한 마리당 그 허용 면적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키우는 가축의 마리 수를 곱해서 목장 면적을 계산하거든요. 하여튼 요만큼이 예를 들어서 법령에서 정한 목장의 기준 면적이다. 그러면 이 목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자, 목장의 입지 기준 면적 이내다. 그러면 이 기준 면적 이내다. 그러면 이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뭐로요? 자, 목장은 원래 토지용이 뭡니까? 저일분리. 목장은 원래 저일분리잖아요. 저일분리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근데 목장이요, 이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이 토지는,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목장 용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가면 다 어디로 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래서 목장의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셨습니까? 그럼 또 보세요, 여러분들. 또 어떤 건 있냐면, 공장이요.
공장도 한번 볼게요. 공장은 자, 공장은 토지용공제 풀 때 얘도 역시 자, 토지용공제 풀 때 뭘 보냐면 위치,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냐 다 따집니다. 위치 면적을. 공장이 저런 시골 지역이나 군읍면 지역이나 아니면 도시 같으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같은 데 공장이 있어야지. 여러분, 공장이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공장 용지로 인정 안 해요. 그럴 때. 또 공장 용지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느냐? 자, 어디로 가요? 그때는 이제 조금 따져봐야 돼요. 공장은. 하여튼 공장용으로 인정 안 해요. 그 다음에 면적도 따져요. 얘는 면적 제한도 있어요. 만약에 공장 면적 제한이 없으면 보세요. 사람들이 공장 면적 제한이 없으면 조그맣게 공장 요만큼 이렇게 공장하면서 엄청나게 광활한 땅에다가 공장은 요만큼 하면서 이게 공장이니까 저 광활한 땅은 다 공장용지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장은 면적 제한이 있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공장용지를 인정 안 해요. 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지만 기준 면적도 따져요. 자, 그 공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또 이만큼이 입지 기준 면적, 공장의 법령에 있어 계산한 방법이 다 있어요. 공장 입지 기준 면적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알 필요 없지만 공장의 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했더니 이만큼의 기준 면적 이내야.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 그럼 뭐로? 0.2% 저율분리상 토지로 가산합니다. 저율분리로. 근데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공장 용지가 아니잖아요.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공장 용지가 아니니까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가산합니다.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가면 다 종합으로. 자, 이겁니다. 또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일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일반 건축물이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보겠습니다. 자, 상가가 있는데 얘는 토지 이용구 문제 풀 때 잠깐 보세요. 얘는 토지 이용구 풀 때 뭐만 보냐면 위치는 안 봐요. 왜냐하면 얘는 시골이든 도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어디나 일반 건축물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위치는 안 보고요. 면적만 따져요. 얘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면적만. 그래가지고 자, 상가 토지 같은 게 대표적인데 면적만 따져서 요만큼이 만약에 전체 부지인데 그 중에서 요만큼이 입지 기준 면적 이내이다. 자, 그러면 자, 기준 면적 이내다. 그러면 상가 토지다. 그러면 뭐로? 아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과세했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런데 여기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상가 토지가 아니잖아요.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어느 용의 토지로 과세한다? 요거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요. 공통점이 있네.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 면적을 물어본다.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전부 다 뭐가 되고 있어요? 종합합산이요. 그래서 토지 이용구 문제 풀 때 딴 거 없어.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을 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이용을 물어보면 볼 것 없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토지용 문제 풀 때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풀게 될 건데, 먼저 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본다고요? 위치.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분리,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 목장하고 공장 용지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냐 다 따져요.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인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자, 대개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도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얘는 면적만 따져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상가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토지용 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대상으로 구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율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차차 요거를 알려드릴 거고요. 분리대상 토지는 개별 토지별로 분리해서 과세하는데 007, 빵24 이렇게 비례세율이 정돼요. 007% 농지, 목장, 임야 같은 거, 빵의 프로는 공장, 4%는 사성산 토지 같은 것은 비례세율이 정됩니다. 농지다 1억짜리든 10억짜리든 무조건 007%예요. 그러니까 비례세율입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니까 비례세율. 종합과 별도는 소유자별로 당의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해요.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당의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고 하는 거고, 이 종합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자,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과표 커지면서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나중에 외울 건데 우리가 다음 주에 종합합산상 토지는 최저 0.2에서 최고 0.5%까지 과표간 3단계로 초과세율이 적용돼요. 0205. 별도 합산상 토지는 최저 0.2에서 최고 0.4%까지 0204 3단계 초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아직 안 배웠어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용어 설명도 또 한번 드리고 기본 때 배웠지만 그래서 종합합산상 토지는 0205, 별도는 0204. 종합은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 무허건축물의 부속 토지라 상가 토지 같은 별도 합산상 토지보다 최고 세율이 좀 높아요. 0205. 종합. 별도는 0204. 제가 외우는 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0204, 0205. 혼자서 0.2에서 0.5 이렇게 아니라 자, 0205, 0204. 아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외웁니다. 나중에 다음 또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순서는 분리대상 토지를 먼저 공부하고 별도 합산상 토지를 공부하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종합합산상 토지를 공부해요. 왜 그러냐면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간 애들은 다 뭐로? 종합합산상 토지를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 오늘. 진짜 오늘 이거 분리대상 토지 그러면 시간은 좀 그렇지만 맛보기 위해서 원래는 쫙 봐야 되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맛보기로 우리 아까 그 열쇠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분리대상 토지만 한번 대충 우리 앞부분 007% 이거 한번 살짝 볼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복습 겸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더라도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 분리대상 토지부터 먼저 보는데 자 보세요. 잠깐만요. 분리대상 토지를 먼저 공부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좀 세분화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아까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로 나눠진다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저율분리상 토지는 또 세율에 따라 세분화해서 0.07%, 007% 저율분리상 토지가 있고 0.2% 저율분리상 토지가 있고 고율은 4% 고율분리상 토지죠. 자 그럴 때 먼저 007% 저율분리상 토지는 어떤 게 있냐면 농지, 그 다음에 목장,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외적인 임야. 자, 그래서 그냥 일반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해요. 법에 열거되어 있는 예외적인 임야,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007%입니다. 0.07%. 0.2%는 공장, 그 다음에 자 염전,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그 다음에 또요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또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공장용지처럼 저율분리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그래가지고 우리 이따 나중에 기본서 다음 시에 보면은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는데 대충 찍어서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각종 공사 소유 토지가 뭐냐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정공사, 공항공사 이런 공사 소유 토지 있죠. 빵의 프로입니다. 공장용지처럼. 그 다음에 4% 고율은 어떤 게 4% 고율이냐면 4% 보세요. 얘는 자 사치성 재산 토지요. 살성산 토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 토지.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 얘네들은 4% 고율분리상 토지입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물어봤어요. 교수님,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4%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그 죽을 쌉니까? 맞아요. 사치성산 4%. 자, 분리대상 토지는 표준 세율을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 007빵 게임 있잖아요. 007빵 그러면 양쪽에 있는 사람 의학 이거죠. 자, 그래서 007빵이 쏘니까 보다 사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표준 세율을 세분화해서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 007 빵이 사 비례세율이란 말을 빼면 안 돼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잖아요. 예를 들어 농지는 1억짜리든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다 무조건 007%예요. 그래서 비례세율입니다. 다 같이 분리상 토지 표준세율을 세분화해서 외우는데 어떻게 외운다? 007 빵이 사 비례세율이요. 자, 그래서 007% 어떤 게 있냐면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이거 안 외우고는 못 빼기는데 여러분들. 자, 앞으로 세율할 때도 또 할 거고 계속. 자, 007%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그 다음에 빵이 프로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자,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토지요. 이런 것들이 빵 2%입니다. 그 다음에 007 빵이 4%는 사치성산 토지, 고급 확장, 골프장 토지는 4%고요. 자, 그래서 분리상 토지 다시 표준세율을 세분해서 외우는데 어떻게 외운다?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요. 이렇게 해서 외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순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007% 전리상 토지, 농지, 목장, 임야 이런 순서로 빵 2%, 공장, 염조 이런 순서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래서 분리상 토지 다 보면 별도 합산상 토지를 공부하고 별도 합산상 토지를 보면 이제 종합 합산상 토지를 공부합니다. 오늘 보니까 시간이 토지용 구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지를 배웠고 또 그 다음에 이 토지 구분이요 이제 자세한 이제 우리가 열세, 토지용 구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쇠를 알려드렸어요. 다시요. 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보고 푼다고요? 위치.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분리,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 그 다음에 목장, 뭐를 본다고요? 위치, 면적을 따져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목장도 자 종합,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니까. 자,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지만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추가한 토지 뭐가 된다? 종합. 이런 식으로. 공장도 토지용 문제 풀 때 위치, 면적을 다 따집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뭘 본다? 면적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추가한 토지는 뭐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로 하나하나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주부터. 그래서 169페이지 있죠? 다음 주에는 169페이지 여기부터 이제 오늘 토지용을 다 보려고 했는데 앞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여기부터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요. 토지용 수업을 만약에 안 들으면 앞으로 공부할 때 계속 모르는 말들이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다음 주에 꼭 여러분들이 본방사수하시고. 제 생일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내일이잖아요. 제 생일 선물은 다음 주에 여러분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나오는 거 아셨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여기 시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만 이거 편집하세요. 맞다. 시 준비한 게 있는데 진짜 오늘 중요한 시인데 그것도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렇지. 우리 중요한 시인데 잠깐만. 오늘 중요한 거를 보고 하셨어야 되는데 깜빡했구만. 자, 여러분 꽃필 날 나태주 내게도 꽃필 날이 있을까 그렇게 묻지 마라. 언제든 꽃은 핀다. 문제는 가슴의 뜨거움이고 그리움 기다립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힘드시더라도 그 시기를 한 고비를 견뎌내시고 가시면 분명히 꽃필 날이 오고 인생의 기회도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들 공부도 한 단계 한 단계 힘들지만 넘어가시면 반드시 그 뜨거움과 그리움으로 기다림으로 가시면 분명히 됩니다. 자, 지금 비록 얼음처럼 추워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남도의 어느 마을에는 산수유와 동백꽃이 피고 있겠네요. 여러분들 오늘은 비록 힘겨워도 언젠가 여러분 인생에는 그렇게 봄이 오고 꽃도 피고 좋은 날이 봄날처럼 올 거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